네, 증시가 갈 곳 잃은 미아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 연말 연초 장세가 어떤 방향성을 띨까 이 부분을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국 시장 좀 살펴보죠. 테슬라 폭락 이 수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결국 이 트위터 CEO를 머스크가 사퇴할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뭐 좀 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관련해서 미국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 기사를 보니까 가장 역시 많이 산 그 서학개미 분들이 산 거 1위가 테슬라더라고요, 그렇죠. 여전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리스크랑 이제 결국엔 수요. 예. 이건 사실 테슬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현대차, 기아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게 실적이 지금 나쁜 건 아닌데 내년에 이제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니까 또 가장 문제가 할부 금리거든요. 예.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뭐 그랜저도 계약했던 거 많이 취소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 사실 그 자동차에서 돈을 좀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내년엔 좀 겨울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사실 테슬라는 좀 비껴가는 듯 했어요. 예. 근데 테슬라마저도 지금 요즘에 중국에서 재고가 늘어난다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야, 테슬라도 이게 한파에서 비껴나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걸 더 부채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좀 위기 상황이 좀 올 것 같으면 이게 그 자기네 테슬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게 딴 데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지분을 매각해서 지금 트위터 인수한 지금 자금 좀 오히려 예. 그걸 충당을 하고 있고 부채 또 꽤 썼었죠. 거기다가 지금 뭐 트위터를 인수하는 건 뭐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주주들이 또 불편한 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냐. 그러니까 M&A를 하려면 이 둘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전혀 발휘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트위터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트위터 광고주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요즘에. 그리고 사실 트위터가 또 다른 SNS에 비해서 이 광고 점유율이 높은 편도 아닌데 이 상황이 또 이어지면 이게 너무 그냥 개인의 그 수집 욕구만 그 충족하려고 인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은 PER 100배 이상 받던 이 테슬라가 이제 2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좀 평가가 좀 냉혹해졌는데 결국 이거를 틀려면 단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좀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펀더멘털적인 요소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의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예. 데이터들이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가 회복하려면 일단 머스크의 좀 약간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네. CEO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 주가를 찾아보니까 11월 초에 뭐 한 230달러대 하던 네, 게 지금 맞아요. 130달러대까지 네,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엄청나게 떨어졌던데. 그다음에 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세부 시행일을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3월로 연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에게는 악재라고 하는데 우리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이제 보조금 시행을 연기해도 사실 우리 한국 업체들은 뭐 당장 뭐 크게 또 바뀌는 게 없는 게 네. 왜냐하면 지금부터도 그 7,500달러는 지금 미국 이제 북미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것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 그건 이미 법안 발효가 돼서 현대차는 지금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RA 보조금 같은 경우 이제 이 보조금 시행이 연기되는 거는 올해 1월에 그 예를 들면 뭐 중국산 뭐 광물이 들어갔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뭐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뭐 그 광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게 북미에서 생산된 요건을 이제 갖출 때 이제 단계적으로 40%부터 이렇게 천천히 그 요구 조건을 맞춰주면 보조금을 뭐 3,500달러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뭐 반반씩 해서 이렇게 좀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법안인데 요거 관련해서 뭐 현대차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현대차가 지금 계속 우리 정부도 요구하는 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좀 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북미에서 생산을 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네. 기간이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유예 좀 해달라. 그러니까 현대차도 억울한 게 조지아주에 지금 공장 이제 짓죠. 짓기로 이미 약속까지 네. 했는데 그거 2년 기다려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가혹하다 이거죠. 우리가 뭐 미국에서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행정부가 뭐 저번에 또 조맨친 상원의원도 그랬지만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이 자꾸만 나오니까
현대차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요구는 하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법안 개정이 되기를 쉽게 좀 기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RA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법안을 갖고서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붙인 것 자체가 좀 넌센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마이크론, 그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추가 감산 여부를 비롯해서 내년 반도체 전망과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이 상당히 커서 주목이 네. 됐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마이크론은 회계 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에 뭐 3, 6, 9, 12 이렇게 예. 끊어서 하는데 여기 이제 회계 분기가 달라서 9월부터 11월이에요. 이번에 발표한 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는 12월에서 내년 2월인데 그래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이제 이번에 그 재고가 좀 급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고 부담이 좀 크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그래서 이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좀 앞으로 투자를 많이 줄이겠다. 예. 그리고 23년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본다고는 했는데 24년에도 기존 계획보다는 충분히 축소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여지를 좀 남겨놨고요. 그리고 이 좀 희망적인 멘트를 좀 했어요. 원래 마이크론 이 CEO가 약간 이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항상 낙관적이에요, 되게. 예.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음 분기죠. 바로 12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분기인데 이때가 재고 피크 같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그러면 사실 이번 얘기로 따지면 지금 반도체 사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번 분기 지나면 재고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해줬고 매출은 역시 상저하고 이제 우리 뭐 한국에서도 예상한 대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거론을 했냐면 내년 1월에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드라는 신규 CPU가 나와요. 네. 그게 이제 계속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그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죠. 근데 이제 드디어 1월에 나오니까 나오면 서버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 업체들이. 서버 교체를 다 네. 미뤄놨다고 하던데. 네. 근데 이제 그게 되면 당연히 디램 수요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요게 있고 또 한 가지 기대하는 게 중국의 리오프닝. 예. 중국의 리오프닝을 하면 요즘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중국 정부가 소비 쿠폰 주지 않을까. 뭐 이게 너무 지금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받아서 2년 전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재난지원금 받아서 뭐 했습니까? 막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거 확정된 건 아닌데 그렇게 소비 부양 지금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도 1순위가 소비 부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비를 진작시킬 텐데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그동안 미뤄놨던 소비를 하니까 거기에 스마트폰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당연히 반도체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뭐 예상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좀 약간의 그 수요 쪽에서도 올해보다는 좀 나은 그런 또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마이크론의 이번 그 발표는 사실상 좀 긍정적인데 근데 지금 시간의 주가를 보면 빠져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못 믿는 거죠. 예. 이 마이크론 CEO의 좀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1등 업체인 삼성전자가 감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왜 2, 3등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은 안 한다고 했는데 삼성이 다음 달에 발표하거든요. 그때 감산을 조금이라도 좀 하는 듯한 뉘앙스라도 보여주면 그건 이제 굉장히 호재가 될 텐데 아직 시장은 조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못 믿겠다라는 아니 근데 지금 반응인 것 말씀 같습니다. 들어보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전부 다 희망사항인 네, 것 희망사항이죠.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거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워낙 많이 올해도 기대를 했다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냉정해진 것 같아요. 일단 두고 보자. 이런 좀 심리가 있는 것 저 같습니다. 냉정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메모리도 부진하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밀리고 뭐 국내 또 반도체 지원법에서는 또 뭐 야당 반대로 또 세제 지원은 빠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 상당히 좀 고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희망사항 섞어서 내년엔 좀 나아지겠죠? 일단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건 항상 너무 빨리 선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 좋다고 해서 사면은 항상 뭐 거의 네, 손해를 끝물이죠. 봤고요. 예. 네. 그리고 최악일 때 물론 최악일 때도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최악일 때 그냥 사신 분들은 항상 수익을 냈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도 좀 봐야 되는데 분명한 건 PBR 지표를 보면 둘 다 싸긴 싸요. 삼성전자 PBR 1.2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0.8배.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닉스는 내년에 뭐 5조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주가가
그걸 좀 선반영했다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분명히 또 투자 기회가 아닌가 이런 또 애널리스트들의 또 의견도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관건은 언제 재고가 줄어드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CEO의 얘기대로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가 최고치면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게 사실은 맞는데 또 어떤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내년 내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수요는 제가 봐도 내년에 분명히 기대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텔 이것도 나오기로 확정될 거고 중국도 어쨌든 올해보단 좋아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그 강도는 모르겠어요. 네. 어느 정도일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는 이제 공급이거든요. 근데 공급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줄여주면 재고는 그만큼 빨리 줄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100% 확신은 못하는 게 삼성전자가 조금 예. 감사한 좀 시그널을 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빨리 도는데 그게 이번에도 안 주면 좀 늦어지겠죠. 예,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 삼성 하이닉스 다 같이 발표할 텐데 그때가 좀 IR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좀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 올해 FOMC는 이제 끝났지만은 내년 1월 말에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나오는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네. PC라고 하는 그 보고서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주택 시장 관련 지표 이거 나오는데 이거 연준이 상당히 주목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원하고 그냥 일반적인 PC가 있을 텐데 11월 PC는 5.5% 정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전월이 한 6% 정도 예. 됐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랑 똑같아요. 이제 피크아웃 친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고 근원 PC도 지금 4.7% 정도로 좀 전망을 해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상을 하회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또 안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관건은 연준이 내년에 그 이 PC 전망을 3.1% 정도로 전망을 해놨거든요. 근데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목표는 2%입니다. 사실 물가가 2%로 낮아져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을 지금 3.1%로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만약에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연준의 전망대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는 어찌 됐건 간에 연준이 좀 걱정을 좀 덜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고민인 게 사실은 이제 고용이거든요.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물가가 낮아지기는 시그널들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 고용이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고용이 망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아이러니한데 그렇죠. 지금 실업률이 한 3.7 되는데 내년에 전망을 4.6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파웰 의장도 이거를 내년에 금리 인하 없습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게 데이터상으로는 아니 4.6으로 딱 제시를 했으면 사실 금리 인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없다고 한예 자기가 생각해도 내년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게 연준이 금리만 올려가지고 고용을 꺾으면 뭐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미국은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구직자가 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그렇죠. 은퇴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준을 이렇게 좀 연준이 그 원하는 대로 가려면 이민법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민자를 또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어느 국민이 이민자 받기를 원하겠어요. 왜냐면 내 일자리를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민법은 인기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때 막 무역 장벽 거기 예. 그 멕시코 쪽에 막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이런 고용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 고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고용 그 공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민법이 개선되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고용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올린다고도 잡히지도 않고. 고용을 잡는다는 말이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네, 근데 지금 고용이 임금 상승률이 안 꺾이면 예. 구조적으로 물가가 쉽게 옛날로 못 들어가니까 이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웰 의장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두 개는 잡혔다. 재와 주거비 이건 잡혀간다. 근데 나머지 서비스에서 고용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게 매월 첫째 주,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발표될 겁니다. 매주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예. 목요일에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그다음에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 지표 나오잖아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좀 증시 좀 변동성을 계속 키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 지표도 지표지만 이제 고용 지표에 더 네.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네요.
자, 뭐 산타랠리는 이제 물 건너갔고 네. 연말 기대감도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가운데서도 코스피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뭐 시그널들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MSCI의 한국 지수 관련 ETF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염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증시 주변을 보면 진짜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 싼 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도 이게 좀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한다면 저는 그래도 가장 큰 건 중국 경기 회복 아닐까. 네. 중국이 요즘에 계속 정책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걱정도 하세요. 야, 저렇게 확진자 많이 나오고 사망자 나오는데 무슨 경기 회복이냐. 네. 이럴 수 있지만 우리 올해 연초에 한번 기억나세요? 그때 겪어봤죠, 확진자 우리.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정말 위축됐죠. 근데 그거 결국 시간 지나니까 다 풀렸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제 중국은 우리랑 똑같은 과정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되고 몇 달 후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치사율이 완정화되는 게 보이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사실은. 네.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경기 민감. 소비재까지. 예. 네. 근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그런 걸 못 누렸죠. 중국이 꽉 막혀 있었으니까. 그게 내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체감이 안 되지만 항상 투자는 지금 현상을 보시지 마시고 몇 달, 3개월, 6개월 어떻게 될까 그게 틀려도요. 그렇게 좀 예측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금 우리가 좀 아직은 힘들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연말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아지려면 빨리 그 세금 문제가 예, 조금 금투세. 결론이 나. 예, 예. 금투세나 뭐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요건이라든가 법인세 이 세 가지가 지금 아직은 좀 합의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마 내일 좀 표결이 있다고는 하는데 좀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결론이 좀 났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지금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이 세 개 업종이 살아나야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지수가.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모멘텀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지수가 위로 뭐 연말까지 크게 간다 이거보다도 이들이 지금 약간 쉬고 있다면 결국 개별주 장세죠. 예. 그래서 개별주 어제 오리온 같은 음식료가 한번 확 그러게요.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그 돌아가는 순환매, 그러니까 대형주 좀 쉬면서 그런 일부 업종들이 순환하는 장세가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종목에 좀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말 연초에 그래도 쉴 수는 없으니까 네. 어떤 관심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주가 조금 좀 부진한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도 저는 반도체에서는 그 소부장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반도체 특별법 그렇죠. 이번에 물론 뭐 반쪽짜리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 핵심이 세액공제거든요. 세액공제 크게 늘려줘서 투자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소부장 산업이 육성할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소부장 경쟁력이 사실 반도체 경쟁력은 너무 뛰어난데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예.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국산화가 되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걸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장비, 그중에서 특히 좀 장비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해서 리오프닝하면 결국에 그 철광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경기도 좀 좋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 인프라 쪽으로도 이게 연계가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벌크 해운이라 그러죠. 흔히 그런 쪽도 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소비가 늘잖아요. 그럼 내구재 소비가 늘 겁니다. 예. 그럼 그 내구재 소비의 원재료가 대부분 석유화학이죠.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석유화학주들 되게 좋았던 거 아마 기억나세요? 예. 막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가지고 예, 또 그렇게 다 연결이 네, 되네요. 연결해. 근데 이제 예. 중국이 그거를 내년에 아마 이제 보여줄 것 같아서. 근데 석유화학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막 지금 네. 적자 보고 막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또 중국 스마트폰 살아나면 중국에 공급한 뭐 MLCC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미 올라간 걸 볼 필요는 없고 못 오른 거 중에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본 거예요. 좀 아이디어가 될 만한 거. 그래서 이런 업종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말 연초에 뭐 하여튼 종목 장세가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